화훼장식 기능사 국가자격증 도전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부채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채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태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방형 꽃바구니에 사용도 되고요. 우리가 3단 하안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A를 너무 높이 하면 여러분들 부채형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늘 A의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의 형은 본인들이 물론 사이즈를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크기도 하고 좀 적게도 하고 나름대로 틀리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정도의 길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업을 해오다 보니까 A를 보통 이 위에서부터 줄기까지 40cm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리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A의 길이를 40cm 정도를 해서 오늘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에는 보면은 유스코스도 있고 유칼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채형은 조금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유칼리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칼리를 A를 갖다 꽂는데, 자, 여러분 항상 할 때 이 9등분 플루라폼 9등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라인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선으로 잘라야 되는 거 사실이죠. 그래서 꽂대, 자리를 꽂대 약간 뒤로 약간의 오더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형은 주로 앞에 꽃을 많이 꽂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그 다음에 C가 같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꼭 똑같이 사이즈를 잘라서 사선으로 이용하시죠. 그래서 자리점은 여기에서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부채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곡선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A와 B와 B1이 사이즈가 같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하나의 곡선을 가진 형과 이 아래에 또 다른 작은 2분의 1 정도의 곡선을 가진 형이 합해져야만이 부채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와 B와 B1을 꽂았어요. 다음에 우리가 꼭 꽂아야 할 게가 뭐냐 하면 포인트를 먼저 꽂아 주셔야죠. 그죠? 포인트는 A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살짝 우리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앞으로 꽂아준다. 근데 원래는 A의 3분의 1이지만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고 앞으로 45도를 꽂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우리가 수평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D죠. 수평으로 꼭 꽂아야만이 되는 거죠. 자, 포인트와 같은 길이로 수평으로 꽂아준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형태의 가장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곡선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칼리를 가지고 당연히 얘와 얘가 이 곡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이 9등분 한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같은 길이로 자 잘라서 그 다음에 다음 길이는 하실 때요. 여러분들 꼭 얘와 얘를 같이 길이를 재서 그렇게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유칼리는 우리가 이게 외부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외부 가지를 치고 그래서 다시 얘를 2개를 이렇게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가 되도록 형태를 이렇게 꽂아 주고 다음도 똑같이 사이즈를 똑같이 하겠죠. 자, 똑같이 제가 처음에 A를 40cm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길이면 아마 좋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시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부채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각이 진 게 아니라 이 손으로 그었을 때 곡선이 나오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꽂아 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래 부분에도 항상 육할리를 또 한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다가 또 하나의 작은 곡선을 이렇게 해야만이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 아래 부분에 또 한 큰 부채형 아래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 하나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부채형에서 이 아랫부분에 다시 꽂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꽃은 뭐 부채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방형 꽃꽂이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부채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꽂았을 때 별로 더 크거나 적거나 하지 않으면 쉬워지지 않나.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일방형 꽃꽂이 또는 3단 하한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중심을 잡아서 꽂아줍니다. 자, 장미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부채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미를 좀 예쁜 색깔을 샀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더 예쁘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자, 일단은 제가 위에서 아래로 중심을 잡아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B와 B1을 다시 꽂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장미는 자기 주지보다는 좁게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부채형이 되기 위한, 자,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곡선과 이 아래 일방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미가 아웃라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다시 장미는, 자, 우리가 부채형에 보면은 열린 공간이 있고 여기는 꽉 찬 꽃꽂이를 하면은 굉장히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열린 공간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따라서 제가 중심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리시안을 이제 꽂아야 되겠죠. 자, 리시안은 대개 보면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꼬투리 부분이 있잖아요. 자, 꼬투리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아까 A와 B가 B1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미도 얘와 같은 길이로 우리가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꽃을 우리가 저기 리시아는 옆으로 외곽에라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장미를 이제 꽂아줬으니까 리시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시안이 이렇게 꽂는데, 이럴 때 우리 이 중심에다 꽃을 많이 꽂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꽃을 많이 꽂으면 플로럴 폼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줄기를 지그재그로 9등분 한 대에서 요 9등분 한 대에서 꽃대 지그재그로 자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플로럴 폼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까 아래 했던 작은 원, 아래 부분에 했던 작은 부분을 또 이렇게, 자, 리시안으로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원, 아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 다음에 급에라를 중심으로, 장미가 중심으로 해서, 자, 급에라는 캡을 벗겨야 되죠? 하는데 포인트보다는 적은 길이, 자, 한 번쯤 이렇게 대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에다가 급에라를 포인트 옆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자, 중심이 많이 잡힌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는 좀 많이 이 중심을 향해서 좀 많이 꽂았고요. 포인트를 기준해서 아웃라인을 탁 잡아주세요. 요게 우리가 이게 부채형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혼자 만들어가면 힘들고요. 얘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만들면 그대로 꽃을 꽂으면은 많이 부채형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에라가 이제 들어갈 통일을 위해서 위에다 급에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컵을 벗기고 다시 급에라를 여기 중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포칼 포인트 밑에 또 중심으로 포칼 포인트 밑에다가 하나 낮게, 포인트보다는 항상 낮게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통일을 위해서 급에라가 조금 윗부분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꽃이 주어진 재료 장미, 리시안사스, 급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갓꽃을 좀 쓰려고 그래요. 항상 국화를 쓰는 게 굉장히 좋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갓꽃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갓꽃이 또 꽂기가 힘들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갓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꽂을 수가 없거든요. 자, 다 띄어서 써야 되는데 이 꽃을 다 써서 하면은 물론 예쁘고 좋긴 해요. 그런데 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갓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화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잘라서 자, 이렇게 되면 요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크게 쓰고 이렇게 해서 크게 가는 부분에다가 곽꽃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잘라놓은 덩어리 있죠? 얘는 좀 낮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꽃이 이 가운데가 팔이 꽂혀야 되잖아요. 그죠? 3대 5대 8이니까 가운데를 우리가 아까 해놓은 곽꽃을 이렇게 덩어리 꽃을 곽꽃을 갖다 메꾸면은 굉장히 금방 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심에다가 제가 곽꽃을 갖다가 좀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요즘 곽꽃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국화 대신에 우리가 소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곽꽃도 이렇게 외곽에 필라지만 외곽선으로 좀 나가서 메꿔주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면은 괜찮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손으로, 자, 이럴 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곡선이 이루어졌는가 한 번쯤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메꾸지 마세요. 이 열린 공간은 그대로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여러분들이 메꾸시면은 훨씬 꽃꽂이가 지금 예뻐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를 여기다, 자, 리시안사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리시안사스도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꽃을 꽂아야만이 예쁘게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리시안을 좀 외곽으로 좀 꽂아주고요. 자, 그리고 꼬투리는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요, 꼬투리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곽에 선으로 꽂아주시면 선에서 무게가 많이 안 나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장미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장미를 예를 들어서 어디에 더 꽂을 것인가. 자, 그러면 장미를 또 우리가 분할을 또 잘 해야 되죠. 통일해서 이쪽 저쪽 장미가 있게끔 또 꽂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장미를 이렇게 중간에 내가 주어진 꽃 중에서 남은 장미를 여기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소재의 70% 이상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 여러분들이 자를 갖다 한번 이렇게 재보면은 이 곡선이 40cm 해서 이 곡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자, 그런데 유칼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크면은요, 이렇게 살짝 끝부분을 잘라서 써도 무방합니다. 그죠? 예쁘게 자르면은 괜찮아요. 뭉둥 자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자르고요. 자,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덩어리인 유칼리가 많이 있잖아요. 자, 밑에 있는 유칼리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리시안도 아랫부분에 좀 꽂고요. 그
그 다음에 꼬투리. 자, 꼬투리도 이쪽에 옆으로 좀 꽂아가지고, 골고루 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메꾸어서, 자, 다 된 작품은 여러분들한테 보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부채형은, 손을 그었을 때 곡선이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꽃을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손으로 그어서 어디에 꽃이 부족한가, 그 다음에 요렇게 라인이 큰 원과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작은 원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형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부드러움이 조금 곡선이잖아요. 그죠? 부드러움이 있으니까 유스코스보다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유칼리를 꽂으면 더 예쁘지 않나 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소재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가서 어떤 것이 나오는 건 모르잖아요.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데, 유칼리가 손에 익으면 유칼리로 하시고, 그리고 유스코스가 손에 익으면 유스코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를 여러분들이 이제 필라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소재 중에서 지금 편백을 꽂아야 되잖아요. 저 편백은 우리가 뒤에 일방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일방형이니까 제가 요렇게 두고, 자, 일방형이니까, 자, 편백을 두는데 테라싱 기법을 꽂으면 굉장히 좋아요. 길게 꽂았죠? 길게 꽂고, 테라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높고 낮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법으로, 그러면 아주 짧게, 자, 길게 꽂고, 작게 꽂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마무리. 이따 뒷부분을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채형은 팔을 탁 펼친 듯한 느낌,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똑같은 그런 곡선을 이루면 되는데, 특히나 뒷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뒷부분에 할 때 테라싱 기법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주로 이제 뭐 계단식 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편백을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그 다음에 길고 짧고 요렇게 해서 변화를 있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뭐 텅 비어 있는 모습만 안 보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주어진 시간에 메꾸는 기법에서 시간을 너무 소요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높고 낮고 하면은 몇 개 안 내도 이게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플로라 폼이 많이 보이지만 않은 그 한도 내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채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 색상이 오늘 좀 예쁜 색상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